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개인에 대한 이제 그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사무실이 명륜동에 있다가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현재 우산동 그 사무아파트 상가동 2층으로 이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정말 좀 많은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현재 그 개인 제 전과가 지금 차근까지 포함하면 한 20번 정도 되거든요. 20번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왜 전과가 생겼는지를 돌아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번 2014년도에 제가 지방선거에 제가 무소속으로 도의원 출마했거든요. 그때 출마할 때 우리 공보물 그 출마 목적은 딴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광재 정치 테러 사건 하고 이 언론 노조들이 우리 원주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거를 이용해가지고 선거 공모물에다 그 내용들 다 담아가지고 내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가 출마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할 때는 내가 전과가 제로였어요. 전과가 없었죠. 하나도 없었는데 2014년도 말에 이제 우리 서북 청년단 재건에 내가 앞장섰죠. 앞장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었죠. 그때 당시 야당이었지만 거기서 뭐 서북 청년단 깡패 집단 테러 집단 뭐 해가지고 다 사전 구속해야 된다. 별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이. 저를 공격하려고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역사인식이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서북 청년단을 과격하게 본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또 세월호 이런 참사 문제도 있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수임을 길렀거든요. 왜냐면 저도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잃은 그분들과 제가 정말 이제 조금이라도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내가 대화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수임을 기르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제 이미지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범죄나 이런 거 자고 거리가 정말 먼데 서북 청년단의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그 재판이 여러 가지 계류됐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론에도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구대학교에 윤재만 교수라고 있는데 법학과 교수예요. 대구대학교 헌법학을 전공했던 법학과 교수 윤재만 교수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그때 뭐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카톡방마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막 뒤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법학과 교수라는 자가 자기 나름 자기 의견을 썼는데 탈북자들을 전원 사형에 쳐야 된다. 민족의 배신자다. 탈북자들 전원 사형에 쳐야 된다. 북한에서 한번 배신하고 내려왔던 이들이 또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글들 카톡상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딱 보니까 윤재만 검색해보면 진짜 교수가 맞아요. 법학과 교수야.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탈북자 전원 사형에 쳐야 된다. 그래 내가 이 탈북자 단체에다 그걸 제보를 했죠. 그래 이게 언론의 터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종편에서. 그때 하태경 의원도 이제 앞장서가지고 막 이제 성토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거기 윤재만이라는 자가 제가 그랬죠. 당신 같은 자가 어떻게 이제 법학 교수로 있을 수 있냐? 당장 그만두라. 그리고 당신한테 교육받은 그 법학도들에게 수치스럽지 않느냐 하면서 당장 끌어내려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내 쌍욕은 안 합니다. 절대. 왜? 저는 온라인상 항상 제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요.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지탄받을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그놈이 저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서북 청년단을 재건을 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이미지가 마치 이제 뭐 테러 집단이나 뭐 폭력이나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진 거예요. 법원에. 그때부터 그걸 이제 막 유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죄를. 그게 말도 안 되는 그걸 해가지고 그때 벌금이 150 나왔습니다. 그게 그 윤재만 사건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때 150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것들이 민주노총 원주의 환경미화호 민주노총 그놈들이 지금 요즘 신문 많이 나오죠. 한국노총 소속이 거의 노조원들이 12명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한 90여 명 되는 절대 다수의 민주노총 이놈들이 다 장악을 하다 보니 게다가 원주시장까지 비호를 해주니까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요. 네? 그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업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원주시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는 3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맺는 이런 위탁을 받다 보니까 원주시장은 민주노총에 꽉 쥐고 있죠. 왜? 민주노총이 원주시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기네들 그 지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잘못 보이면 이 업체가 그 다음에 위탁 계약에서 해지돼 버리는 거예요.
예? 왜? 노사 분규하면 노사 분규가 있는 회사는 제외. 이 조건이 있었거든요. 기가 막힌 현실들 그때 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미화국 한국노총 소속에 있던 12명 분들은 이분은 방공정신에 투출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포섭포섭을 해도 그분을 끝까지 안 본다. 발견이 싫다고 안 가신 분들 12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진짜 하도 못해, 당연히 이제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수당을 업체가 사장이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가 딱 권력이 있으니까, 업체 사장들한테, 야, 우리 노조에 돈을 줘. 노조에 주면은 자기가 노조한테 나눠주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소속 그 비용까지 같이 다 준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민주노총이 다 자기네들 노조원들 다 나눠주고, 한국노총 노조원들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와서 왜 안 주냐니까, 야, 니 한도 탈퇴하고 민노로 들어오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노총 그놈들 그런 짓거리들을 했었어요. 왕따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왕따는. 왕따는 기본이고, 그 안에 걔들 보면은 그 사용자죠. 업체하고 노사 협약서 내용을 그때 내가 다 봤는데 보니까 완전 노예 계약이에요. 사용자가 노예. 네? 노동자가 노예가 아니고 신노예 계약서예요. 네? 이거는 뭐, 그때 보니까 뭐 민주노총 노조에서 그 걔네들 고용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걔네도 원하는 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현실을 해서 이제 그때 한국노총 그걸 내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도 이제 그게 또 다른 이제 그 같은 이제 환경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되는 거기 그 노조원들 그분들한테 내가 문자를 한번 보내서 기회를 주려고 전화번호를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고 100만 원 벌금을 그 100만 원 같이. 그 다음에 뭐 전공로하고요. 전공로 여기 원주에 전공로 있잖아. 원주시청에. 이놈들이 원주시청 앞에다가 불법 그 천막을 친 거예요. 세월호 애들이 천막 치니까 지네도 여기다가 천막 치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기 찾아와가지고 이 당신들 여기 그 시청 담당하는 부서 회계관인데 가가지고 당신 좀 허가한 거냐? 원주시청은 허가한 거냐고 좀 물어봤거든요. 허가한 거 아니래요. 그래? 그러면 공무원이 불법을 하는데 그럼 당신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럼 전공로라서요. 이러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전공로라서 막 저저 곤란. 이게 할 말입니까? 그래?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가 보복이 되는 놈들이 그러면 그 전공로가 불법 쳐진다 이거지. 그럼 당신은 못하고 내가 대신할게. 해가지고 내가 제가 철거를 했거든요. 바로 철거한 건 아니죠. 가가지고 이제 내가 현수막 같은 거 다 자르고 물론 저는 절대 비겁하게 숨어서 안 합니다. 자르는 건 내 영상 다 찍어가 내가 다 공개해줘 유튜브에다가. 그게 이제 재물손괴. 재물손괴. 그리고 원주 강원감령 앞에 제 세월호 리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세월호 리본 그때 당시 그놈들도 서울하고 닮았다고 쫙 했거든요. 리본을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진심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슬퍼한다면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놈들은요. 유가족들을 슬퍼하면 안 한 것 없어요. 그냥 정치적 목적이 선동인 거예요. 걔네들은. 네? 그래서 저 파렴치한 놈들이 그 아이들을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선동을 삼아서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회수는 안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박스에다 고이 담아가지고 원주시장한테 갖다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평생 보관하라고. 네? 그렇게 줬더니만 그것도 재물손괴래.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쭉 된 게 다 유죄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전과가 20범입니다 지금. 그냥 부끄러운 전과는 없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원주 제일장벽의 문제도 있고 뭐 언론 노조, 최근에 언론 노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언론 노조 그놈이 이제 여러 언론을 왜곡을 한 거죠. 왜곡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 파렴치 언론노조 그게 모욕죄래. 그럼 뭐 틀린 말이 뭐 있습니까? 그게 하나라도. 근데 지금도 그런 말 쓰고 있는데 이게 판사고 이런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인지 그게 지금도 최근에 200만 원 나왔지. 네? 그리고 지금 뭐 원주 제일장로교회 분쟁 관련해가지고 저를 계단에서 밀쳐가지고 네? 전치 7주 나왔나? 7주 나와가지고 영구장애까지 판단받았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고작 약식으로 100만 원 때렸어요. 네? 계단에서 저를 고의로 밀쳐가지고 까다가 놓으면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손목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인대 접합 수술까지 하면서 이게 영구장애로 남아서 지금 그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뭐가 급한지 그냥 100만 원 바로 때려가지고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법행위, 교회 불법행위를 영상을 찍어서 그걸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또 150만 원. 그게 또 진행 중이고. 그리고 세월호, 기억나시죠? 세월호, 그게 우리 애국 텐트.
서울시청 앞에 있던 우리 애국 텐트를 그놈들이 강제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니네들 우리 이거 강제 철거하게 되면은 네 세월호 천막도 내가 가서 내가 불태울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불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쓴 거예요. 그것도 협박이라고. 협박이었다 해가지고 물론 뭐 제가 뭐 불태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마디 말도 안 되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거는 그 강제 철거하면서 왜 그 강화문 아직까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그것 때문에 또 100만 원도 나가지고 지금 450만 원 벌금이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걸 못 내게 되면은 12월 3일까지인가 못 내게 되면은 이제 뭐 40월 이제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되는데 뭐 들어가는 게 두렵진 않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600일 넘었죠 지금. 600일 넘게 지금 저리고 계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영광이죠. 문제는 이놈들이 아무리 백날 나 인신 구속한다든 제 의지를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아무튼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 정말 호소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뜻을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 서북청년단 이 재건소 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동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를 해주셔야만이 제주 4.3 사건 문제도 제주도에 제가 직접 가서 그들과 담판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 문재인 정권의 이 들은 위선, 이 가정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에 쏟고 있는 국민들을 일깨우는 계몽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현재 제가 차원상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길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오늘 그 서북청년단 구국교사대장 이제 접니다. 제가 저희 고원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우리 한성주 장군님에 대한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발언도 했고 그리고 김일성 교수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 과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뭘 하던 거다가 갑자기 뭐 사대본과 같이 부정 투표용지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또 문현동 또 그걸 선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과거 낙곰수가 국민을 기망을 할 때 낙곰수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낙곰수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꼼짝을 못할 정도였어요. 모든 국민들이 낙곰수에 열광했습니다. 어떻게 열광을 시킬 수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걔네들이 국민들 기망하는 수법은 분명합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기 위해서 그 하나의 거짓을 진실로 뒤바꾸기 위해서 걔네들 하는 정지 작업은 9가지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의 진실을. 9가지의 진실을 막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딱 들었을 때 야 통쾌해. 야 권력이 돼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하니까 대신 이제 싸워주는 것처럼 막 통쾌하고 막 지지하고 싶어 이 마음 생기는 거예요. 팩트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를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뭐 이성만으로 인해 가지고 비겁하게 또 그 나라를 이제 쉽게 말하면 서울 시민을 다 죽게 만들고 혼자서 도피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됐다는 그냥 한국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 끝까지 찍혔더라면 그 대회 끝났겠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그때 서울을 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을 넘지 않고 가만히 끝까지 서울을 사수한다고 했으면 대한민국 끝났겠죠. 대통령 수장이 잡혔으면. 이놈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거짓을 바꿔가지고 아주 이제 이승만 비열한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걔들의 수법은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보수 개멸 작전 세력, 우리 애국 진영이 잠입해 있는 보수 개멸 작전 세력들이 어떤 수법을 쓰고 있겠는가? 걔네들도요, 네? 거짓을 조금 얘기하다가 조금 캥기다 싶으면 또 진실을 얘기해요.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막 성토한 얘기해요. 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이거 아닌 것 같다가도 저거는 맞아 박수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거짓말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다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한성주 장모님 대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했던 이유가 지금 한성주 장모님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올바른 그런 이제 성토라든가 이걸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분이 그 전에 저질렀던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부정선거 관련 투표용지 2가지다, 뭐 복사했다 이런 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과하시라는 겁니다.
사과하시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어설픈 거짓수는 절대 거짓의 수에 맞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애국 진영이 더 이상 제발 뭐 우파니 좌파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진실된 좌파가 있다면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가지고 거짓된 좌파, 저 종북 세력, 그 간첩 문재인 정권에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의 분명히 미래가 저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 있나요? 제가 이걸로 오늘 뭐 기자회견을 빌려서 사실은 이제 이 고언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실 이제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만약에 또 때가 된다면 우리 애국진영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전화를 주든 인터뷰를 요청하다면 얼마든지 좀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돼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우리 애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계몽 운동에 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지났는데요. 자리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